아침 일찍 택시를 타고 지프 정류장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같은 코스로 가는 사람들 인원이 모이면 지프에 탑니다. 제 가이드 로슨입니다. 잘생겼죠? 이 사람들과 n분의 1로 비용을 지불하고 지프를 탑니다. 저는 가이드 몫까지 2인분을 내야 합니다. 2,600루피 낸 걸로 기억하네요. 굳이 지프로 가야 되나? 생각이 드는 길을 1시간여 정도를 달려서 ACA 체크포스트에서 사전에 발급받은 엔트리 퍼밋에 도장을 받습니다. 슬슬 실감이 나기 시작하네요. 다시 출발하는데 왜 지프로 와야 하는지 절실히 깨닫고 노새들의 방해까지 받으며 2시간 동안 정말 험한 길을 달립니다. 드디어 반단티에 도착. 이제 트레킹 시작입니다. 제 배낭 위쪽에 본인의 배낭을 얹어서 맵니다. 나중에는 아예 배낭 안으로 넣더라고요. 첫날의 푼힐 코스입니다. 지프 하차 지점인 반단티부터 고레파니까지 약 5.3km를 걷게 됩니다. 첫날이라서 그런가 헉헉대긴 했지만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네팔에 온 지 4일 만에 처음으로 네팔식을 먹네요. 인도의 탈리는 맛이 제각각 따로 노는데 달바트는 조화롭게 맛있었습니다. 다시 걷습니다. 한국과 별다를 바 없는 풍경을 보며 걷다 보면 어느새 고레파니가 보입니다. 이동거리 5.33km, 획득고도 664m, 식사시간 제외 1시간 57분이 걸렸습니다. 고레파니에서 하룻밤을 자게 될 로찌입니다. 네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지정한 대피소인데 기간이 지났네요.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푼힐 코스만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큰 로찌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인실을 혼자 쓰라네요. 얼핏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겨울엔 창문으로 냉기가 엄청 들어올 듯합니다. 화장실도 딸려있던 방. 거의 1등으로 도착한 것이라 다른 사람은 안 보였습니다. 도착 기념 맥주 마셔주고 이제 뭐하지? 푼힐은 일출을 보러 가는 것이라서 여기서 더 올라가거나 할 데가 없습니다. 아니 저 때는 몰랐지만 저 때 푼힐을 올라가 볼 걸 그랬습니다. 1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날씨도 좋았는데 방에는 콘센트가 없습니다. 식당에서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와이파이도 여기에만 있습니다. 저녁은 모모를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만두와 99% 똑같은 맛이네요. 난로 쪽에 앉아있는 한국인 부부. 유튜브 채널 동그라미네모를 운영 중이며 세계 여행 4개월 차입니다. 일본인 켄타로상. 또 한 명의 멤버가 있는데 첫날 이 롯지에 묵지 않았군요.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본 우리는 하산한 날 포카라에서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지금 시각 새벽 4시 40분입니다. 새벽에 출발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알람 설정한다는 것을 까먹어서 로슨이 메신저로 깨워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방에 불이 안 켜지는 겁니다. 저희 로찌는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옷을 입고 신발을 신었는지도 모르게 비몽사몽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들 어디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계단을 올라갑니다. 푼힐 전망대 입장권을 사야 하네요. 로스는 작은 제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How much? 150. 150?
고래파니부터 푼힐 전망대까지는 평탄하게 만들어 놓은 계단길을 쭉 오르면 됩니다. 딱 봐도 경사도가 일정하죠? 그래도 새벽부터 기상하자마자 등산이라 숨이 찹니다. 한국에서 랜턴을 살까 고민하다 그냥 왔는데 필요 없어도 될 듯합니다. 다른 사람들 조명과 로슨의 핸드폰 불빛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슬슬 날이 밝아오네요. 보통 1시간 걸린다는 길을 5km 헉헉대며 올라갑니다. 푼힐 전망대에 도착. 이동거리 1.52km, 획득고도 336m, 이동시간 38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롯지로 돌아와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거하게 먹고 싶지 않아서 시킨 토마토 수프. 굉장히 라이트하면서도 맛있었습니다. 롯지는 모든 비용을 퇴실할 때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이제 ABC 트레킹 시작입니다. 추일레를 향해 출발. 네팔스 플로우. 지금 헉헉대는 이유가 고래파니를 출발해서부터 계속 오르막입니다. 이곳의 구글 사진은 설산을 배경으로 멋지던데 지금은 하나도 안 보이네요. 계속 올라가고 슬슬 내려가는 지점이 보이는 순간 한동안은 쭉 내리막길입니다. 또다시 오르막의 시작입니다. 추일레가 가까워졌습니다. 이동거리 11.19km, 획득고도 마이너스 634m, 3시간 54분이 걸렸습니다. 계란 볶음밥입니다. 장거리 행군도 했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여기는 공용 화장실을 써야 되네요. 200루피를 내야 하는 핫샤워입니다. 창문은 뚫려 있고 원 버튼으로 작동되는 샤워. 전 일정의 롯지 중 이곳이 가장 아늑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잠깐 구름이 걷혔을 때 찍은 마차푸 차례. 마차푸 차례는 생선꼬리를 뜻합니다.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된 부부와 옆방을 쓰는 한국인과 같이 식사했습니다. 이건 쉐어해 먹은 토마토 치즈 피자. 피자는 절대 권하고 싶지 않네요. 이거 관심 없어? 평소에 안 먹어본 특식 거부하는 애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들이 안다더니 궁금해서 시켜본 오늘의 아침 식사. 마늘 스프입니다. 간 마늘도 아니고. 그냥 마늘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뭔가 건강한 맛이라 찾아본 재료. 여유로운 아침. 아침 햇살을 만끽하고 있는 포터들. 정산을 해야겠죠? 트레킹을 온 건지 휴양을 온 건지. 맥주 3캔에 락시 4잔까지. 락시는 보통 집에서 만드는 증류 알코올을 말합니다.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료 50선에서 41위라네요. 컵에 따라주는데 맛은 그냥 일본 사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4잔이나 마신 듯. 근데 이거 지금 계산해보니 금액이 잘못 나왔습니다. 200루피 돌려받으러 또 가야겠네요. 3일차 트레킹 시작입니다. 이곳을 내려가서 저쪽 산으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왜 따라왔어?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냐? 오늘은 추일레부터 시누아의 낮은 지역, 로어 시누아까지입니다. 이건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지루한 트레킹에 변화를 줄 스피커가 등장했습니다. 클래식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행진곡이 나올 때마다 힘을 받는 것 같아서 등산할 땐 클래식을 듣습니다. 로슨한테 쌀이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했는데 검색해보니 쌀은 저지대에서만 재배하네요. 공부 좀 해, 로슨. 여기 묵었으면 100% 마셨을 듯. 또 건너는 다리. 이날은 급경사 부분이 많네요. 계단 진짜.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달바트. 촘롱입니다. 여기는 마을 규모가 좀 크네요. 여기서 퍼밋 도장을 또 찍습니다. 이제 한동안은 내리막이네요. 이날은 다리를 정말 많이 건넜습니다. 다시 경사 높은 오름길을 올라 로어 시누아에 도착합니다. 이동거리 9.03km, 획득고도 마이너스 206m, 4시간 21분이 걸렸습니다. 삼 3일차 로찌에 도착. 여기까지 같이 걸어온 부부는 어퍼시누아까지 가네요.
롯지는 내 맘대로 고르는 게 아니라 사전에 가이드가 예약해 놓습니다. 가장 끝방에 더블베드에 화장실까지 있는 롯지. 근데 싱글베드 2개가 한쪽에 물건을 올려둘 수 있어서 훨씬 좋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돼지김치찌개입니다. 무가 들어있다는 점 빼곤 100% 한국의 맛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고산병에 안 좋다고 다들 꺼려 하는데 고산병 약도 안 가져왔는데 그런 걸 신경 쓸 리가. 여기가 로슨의 잠자리입니다. 가이드와 포터들은 식당 가장자리에서 자더라고요. 아침 5시 48분입니다. 할 게 없어서 일찍 자게 되니 일찍 일어나네요. 전날 로슨이 먹는 게 맛있어 보여 주문한 토스트. 롯지에서 블랙커피는 맥심 병커피입니다. 댕댕이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4일차 트레킹 시작. 저는 ABC 트레킹은 여기서부터라고 생각됩니다. 이날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동 거리도 길었지만 이날 올라가는 고도가 1200m였습니다. 또한 풍경도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나마스테. 진심 부럽습니다. 아, 인도네시아 사람이었군요. 나마스테. Namaste, namaste. 슬마 빠기. 오, 켄타로상 반바지로 다니네요. 저도 계속 반팔이었지만 반바지까지는. 주변이 전부 대나무인 밤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로슨이 하길래 저도. 도반을 지나갑니다. 이곳의 풍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산할 땐 이곳이 안개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행은 진짜 날씨 운이 좋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계단으로 시작. 날씨가 점점 안 좋아지더니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비가 아닙니다. 바닥에서 톡톡 튀는 우박입니다. 시야도 정말 좁아졌네요. 이곳은 2020년 한국인 교사 4명이 눈사태로 실종된 곳입니다. 지금도 이곳만 눈이 있네요. 이동거리 13.29km, 획득고도 1166m, 5시간 36분이 걸렸습니다.
충전 전쟁이 벌어지는 테이블에서 충전하며 커피 마시기. 혹시나 머리를 감았으면 이곳에서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투 에그 커리 라이스입니다. 그러니까요. 삶은 계란 2개 들어간 카레. 멀리 보이는 산들이 예뻤던 롯지와 달리 웅장한 산들이 병풍처럼 감싼 이곳도 참 멋지네요. 부부분이 주신 컵라면 맛있게 먹었습니다. No. 생강차와 양파 오믈렛입니다. 주문 내역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방을 같이 쓰는 사람끼리 하나의 빌지를 같이 쓰는 게 원칙이더라고요. 제 계산서는 아래쪽입니다. 락시가 5,000원이나 했네요. 가격도 안 보고 시켰더니 드디어 ABC를 향해 출발하는 날입니다. 등고선 그래프를 보면 단순한 듯한데 고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냥 평지를 걷는 듯한데 힘든 느낌? 이거 난간이 없어서 후덜덜합니다. 로슨, 나 힘들어. 목적지에 가까워지니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MBC에 도착했습니다. 문화방송 아닙니다. 마차푸차레 베이스 캠프입니다. 콜라를 마셨는데 정말 교묘한 짝퉁이었네요. 클럽 콜라. 아 진짜 속았네. 싱가포르 콜. 이곳에서 신라면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니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언제 맑았냐는 듯 자욱한 안개. 길은 어렵지 않은데 고도 탓인지 숨이 찹니다. 그리고 바람막이를 꺼내 입었습니다. 안개 속이라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장갑을 낀 손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여기에 왜 있는지 모르겠는 연못. 다 왔네요. 땅만 바라보며 추위를 참고 멍 때리며 걷다 보면 하트가 그려진 바위가 보입니다. 그리고 로슨이 다 왔다고 알려줍니다. A, B, C. 이동거리 7.77km, 획득고도 930m, 3시간 49분이 걸렸습니다. 안개가 너무 야속한 도착. 야 진짜 저거 실화냐? 한국보다 더 너무 멋있어요. 이 정도일 줄 상상을 못했어요. 예. 네팔어로 진짜 순대차. 야 이거 진짜. 씨. 여기는 꼭 와봐야 됩니다. 진짜.
맥주 한 캔. 믹스드 스파게티입니다. 참치, 치즈.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방 안에서 입김이 나오고 진짜 다시는 무태국을 하고 싶지 않은 경험. 추워 진짜 씨. 핫팩 4개를 깔고 지금 하나를 또 깠는데도 추워 죽겠어요 아주. 이날도 방을 같이 썼는데 빌지를 같이 쓰진 않네요. 이제 돌아갑니다. 전날 도착했을 때 안개자욱했던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진입로 사진을 다시 찍고 마차 푸차레를 보며 하산을 시작합니다. 안녕 안나푸르나. 다음에 또 올게. 200루피 받으러 와야 하거든. 안개자욱했던 연못은 이렇게 생겼군요. 카드만 있었으면 고려해봤을 헬기. 1인당 $500입니다. 로어 시누와 로찌로 돌아와서 먹는 저녁입니다. 닭곰탕 1인분입니다. 달랑 닭다리 하나 들어있네요. 맛은 있네요. 이쪽 길은 온 길이 아닌 진우단다 가는 길. 진우단다 레스토랑에 짐을 놓고 온천으로 왔습니다. 생각처럼 뜨거운 온천은 아니었지만 올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히말라야 산맥에서 온천욕을 해보겠습니까? 전날 수영복을 등산복 안에 입고 있어서 바로 갔는데 갈아입는 생각을 깜빡해서 수영복 차림으로 돌아가는 길. 이 길도 숨이 찰 정도로 멉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라면을 먹고 진우 단다 서스펜션 브릿지를 건너면 트레킹 종료입니다. 제가 경험해봤을 때 ABC 트레킹은 누구나 갈 수 있을 듯합니다. 등산을 해봤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끈기 있게 걸을 수 있느냐, 그리고 고산병 증상이 오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만약 트레킹을 오신다면 걷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일찍 도착해봤자 할 게 없습니다. 가는 길에 사진 찍고 경치 감상하고 물에 들어가고, 응? 천천히 가도 되니까 코스 자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6박 7일의 푼힐 플러스 ABC 트레킹 끝. 포카라에서 트레킹 멤버들과 산촌 다람쥐에서 한잔하고 맥주로 마무리를 합니다.
Okay. To see the destination, to see